네, 매주 월요일은 김기수 팀장의 개인 투자자를 위한 맞춤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김기수 팀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엔터주이네요. 네, 엔터주를 여쭤보시는데, 일단 오늘 엔터주 중에 YG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오르죠.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 차트로도 한번 보시면 지난주 수요일 이후부터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오늘은 조금 정확권에 부딪힐 수 있는 요인까지 왔는데, 그동안 이제 JYP 엔터가 이쪽 한류 K-팝 중에서는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 그런 흐름들이 지금 순환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화 콘텐츠 쪽 라인 부분에 이 K-팝 흐름도 양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주, 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지 그 부분 살펴봤고요. 남북 경협주가 개인 투자자들이 한 개, 두 개 이상씩은 최근에 가지고 있어서 특히 빌려서 매수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아직 반등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전략이 유효할까요? 그건 이제 레파토리에 의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 여타 다른 업종 종목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양호한 업종이 상승할 수 있는 근간이 있으면 이런 이제 남북 경협주 쪽 라인 부분의 힘이 약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타이틀에 없어서 일단 이 남북 경협 관련주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난주 월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제가 화요일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매도 실현,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다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주종을 보이고 난 이후에 금요일날 비료, 농약 이 관련주들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돼서 사실 그 이전에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이미 한국과 러시아의 가스관과 관련된 부분이 일정 정도 합의가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북한과의 긴장 고조 때문에 무산이 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남북 경협주는 신용이 많다, 적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기대했었던 만큼의 기대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나 이 볼튼이 주장했었던 CVID가 이 합의문에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실망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의 합의 과정에서 이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어떻게 그 합의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느냐, 그 이행의 과정과 검증의 과정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 속에서 이렇게 러시아 방문이라든지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 뉴스에 의한 흐름 부분들로 이 남북 경협주들의 이 흐름 변동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차라리 러시아 가스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돼서 철강 관련주, 동양철강이라든지 또 문배철강 이런 쪽이 상한가를 간다면 그쪽보다는 그쪽에 간다면 결국 어떻겠습니까? 비료 농약이 지난번 금요일날 상승을 했고,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이 러시아 가스관과 관련된 부분, 철도와 관련된 부분이 상승을 한다면 그 다음엔 또 산림으로 또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테마의 흐름, 그 같은 남북 경협주 내에서도 전부 다가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세부적 흐름들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테마의 흐름, 그러니까 같이 남북 경협주 안에서도 철도가 하루 올랐으면 그 다음 날은 다 시멘트가 오르고 이러한 흐름을 좀 잘 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장시장까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변동성이 매우 심합니다. 코스닥이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 시간에 1%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도 같이 눌리고 오늘 월요일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개인 투자자를 위한 맞춤 전략은요?
이번 주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한 주식만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요시한 부분이 지난주에 FOMC 흐름들이 지나갔죠. FOMC가 당초 예상했었던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 번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두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글로벌 유동성에서 이머징 마켓의 유동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강달러를 통한 우리 시장, 오늘 차트 한번 보시면 환율 차트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박스권이었었던 1080원 부분을 돌파하면서 이제 1100원이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이 사겠습니까? 그죠? 외국인의 매도 압박이 더 세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직격탄을 받을 쪽이 어딘가요? 대형성 종목들이죠. 외인들이 우리 시장에 있어서 금리도 중요하고 또 환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지금의 포커스는 환율이다. 그 환율의 포커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예요?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매도세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매도세가 나온다는 건 시장 전반 부분에 매물 압박을 받는다는 거고, 그렇다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 초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적어도 이 환율 부분이 115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그리고 나서 다시 쉬어가는 흐름에서 시장 지수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식 매수를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런 부분에 틈새 부분이 있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나마 이런 환율적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대형주고, 그리고 거래소 대형주겠죠. 이제 그런 쪽을 피해서 나름 중소업체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있어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IT라든지 이쪽 전반 부분에 OLED와 관련된 애플의 초도 물량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 부분이 금요일 날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져서 거기도 힘이 없고, 또 그와 관련된 여타 부분에 있어서도 쉽게 전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종목보다 환율이 중요한 타이밍이다. 오늘과 내일 부분은 매수보다는 오히려 자제를 하고 어느 순환 흐름을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길목지키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길목지키기는 지난번 제가 5월 9일 날 셀프존 헬스케어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제와 금요일과 오늘 부분에 있어서 그런 주도 섹터가 이틀 동안 강하게 조정받는 쪽, 그쪽 라인 부분을 매수하는 쪽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 예의주시에서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기수의 승리투자 월요일 길목에서 어려운 구간에서 조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